안녕하세요. 건강지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강지능 테스트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건강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루에 8시간만 자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피곤할 때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 최근 잠이 달라진 이유를 먼저 찾아보는 사람,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최근 슬림맥싱이 유행입니다. 수면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마그네슘, 입테이프 등을 사용한다고 하지요. 수면의 질을 측정하고 숙면을 돕는 장비들을 팔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수면 부족은 피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제들의 결과인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그 원인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매일 보내는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수면은 매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잠을 통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드는 시간이 길어졌다. 침대에 누운 뒤 20분 안에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30분, 1시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늦은 카페인 섭취, 늦은 저녁 식사, 늦은 운동, 밝은 조명, 스트레스, 나이에 따른 변화, 멜라토닌 분비 감소 등 다양합니다. 최근 갑자기 잠드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생활 습관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다가 자주 깬다.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면서 깨는 횟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자주 깨기 시작했다면 다른 원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요, 수면무호흡증, 음주, 스트레스, 복용 중인 약, 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 잤는데도 피곤하다. 흔한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잠은 오래 잤지만 몸은 충분히 쉬지 못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잦은 각성, 소음, 밝은 조명, 너무 덥거나 추운 침실 환경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낮에도 계속 졸리다. 많은 현대인들은 졸리면 카페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건강지능이 높은 사람은 먼저 왜 졸릴까? 를 생각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잤는지, 최근 수면의 질이 나빠졌는지, 생활 습관이 바뀌었는지 등을 먼저 살펴봅니다. 반면 원인을 찾지 않고 커피만 계속 마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 마신 카페인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더 피곤하고 다시 커피를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커피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잠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꿈이 많아졌다.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꿈이 많아졌다면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음주, 약물, 수면 부족 등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꿈의 변화 역시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마다 너무 힘들다면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거나 수면무호흡증, 빈혈, 갑상선 기능 이상, 우울증, 만성피로, 불규칙한 생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원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원래 잘 자던 사람이 최근 갑자기 잠을 못 자기 시작했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부족, 햇빛 노출 부족, 스트레스, 체중 변화, 카페인, 음주, 약물 등의 변화가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계속 문제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에 따라 검사 및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한번 먹으면 평생 끊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면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불면증 치료에서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은 수면위생 개선과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러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아래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필요한 기간 동안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잠은 돌아보세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드는 시간, 중간에 깨는 횟수, 수면 시간, 수면의 질, 꿈, 아침 컨디션, 졸림 등의 변화가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데이터입니다. 그렇다고 슬림맥싱과 같이 잠에 몰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변화가 있을 때 원인을 찾아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